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문자와 식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수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문자에 관련된 부분들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다뤄보면서 방정식 파트까지 나가볼 거예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말 알차게 여기 있는 단원들 싹 다 훑어볼 거고, 그 다음 문제까지 적용을 시켜볼 테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단원의 소개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와 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곱셈,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안 써도 돼. 자, 안 쓰는 방법들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과 새로운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 다항식, 차수, 1차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용어에 대해서 연결이 된 다음에는 그들을 계산하는 방법, 1차식의 계산 파트까지 나가볼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1차 방정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은 우리 방정식이 뭔지 그 뜻부터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등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까지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많은 내용이지? 근데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알차게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쭉 여러분들은 연속해서 선생님 강의만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쉬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우리 수랑 문자가 있어. 그럼 그들이 곱해진 상태, 또는 문자랑 문자가 있어. A와 B가 곱해졌대.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거야. 왜요? 라고 질문하면 그냥 그렇게 약속이 된 거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만 생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은 우리가 곱셈으로 바꿀 수 있고 뒷부분에 역수를 취한다라는 것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꿀 수 있고 결국 곱셈을 생략하니까 나눗셈, 곱셈 모두 다 생략 가능하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문자의 사용은 문자를 사용하면 뭐가 편리하냐 이런 내용이거든.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은 길고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그죠?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생략할 거야. 어떻게 생략할 거냐면 나눗셈과 곱셈을 생략할 건데 우리 이런 거 했었지. 1 나누기 2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했지? 그치?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이거를 내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나눗셈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돼서 0.5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어디에 분모로 내려간다. 요 핵심만 살펴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으니 자,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앞부분 먼저 체크할게요. 요거 어떻게 돼요? 요것만 먼저 해봐. 그치? 얘는 A 곱하기 6분의 1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6분의 A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B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선생님 위에서 수랑 문자는 곱셈의 기호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네들 가능하니까 한번 써볼까? 쓸 건데 여기서도 순서가 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수를 문자 앞에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는 누구야? 요 녀석이지. 그러면 6분의 1을 먼저 써. 그 다음에 누구 써? A 써. 그 다음에 누구 써? B 써. 자, 알파벳이 나오면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요거 원래 우리 교재를 따로 보면 막 써 있어. 근데 그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죠. 당연하게 그냥 연결시키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할까? 더 복잡하지? 자,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만들어내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곱셈으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되죠? 역수라는 것은요. 부호는 그대로고 분모 분자의 위치만 바꾼 것이다. 곱해서 1이 되게끔 하는 그 수를 써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누구 먼저 쓰는 걸까? 그치? 자, 얘는 뭐예요? 부호지. 자,
부호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자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x,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진짜 간단해졌구나. 곱셈과 나눗셈 생략 가능하구나.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즉 내용들 간단히 한 것들 체크를 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 문장을 읽고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X살인 형보다 3살 아래인 동생이 나이야. 그러면 X살인 형보다 3살 아래다라고 했을 때 더해요? 빼요? 빼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단위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단위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개 500원이 음료수 비계의 값. 이거 어떻게 가격 체크해? 자,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가 있고 문자가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수를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단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간단한 거니까 수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해 봤고 이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시계값으로 갈 거예요. 자, 시계값을 배울 때 포인트는 딱 하나요. 대입. 요 말만 알면 돼. 대입은 뭐냐면 대신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대신해서? 문자를 대신해서 무엇을 넣는다? 수를 넣는다. 됐지? 그래서 문자를 대신해서 수를 넣고 그를 계산한 값, 이게 시계값이에요. 그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x가 4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뭘 넣는 거야? 4를 넣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간단한 계산이지? 끝! 자, x 대신에 4를 넣을 거야. 근데 있잖아, 보통 이제 식의 값을 계산할 때 우리 문제집이나 교재를 보면 생략된 곱셈의 기호나 나눗셈의 기호를 다시 나타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원래대로는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4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3, 4, 12에서 1을 빼니까 10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 4를 2번 넣으니까 4, 4, 16에서 1을 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4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4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의 값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x에다가 그 수를 넣는다. 문자 대신에 수를 넣었습니다.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파트 쭉쭉 넘어간다. 자, 이제 용어 파악하시면 돼요. 무슨 용어냐면 이거, 이런 거. 자,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할게요. 항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즉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잖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항은 덩어리야. 알겠지? 묶어진 거, 덩어리. 그래서 기차길이 이렇게 있어. 기차가 있어. 기차 길이 아니라 기차가 있어. 얘가 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로 묶여진 거. 그러면 단항식은 뭘까요? 항이 하나인 거. 단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 그걸 단항식이라고 하고 다항식은 뭘까? 기차가 이렇게 칙칙폭폭 연결이 덧셈으로 되어 있거든. 얘네들 즉 하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 자, 다항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포함해서 항이 여러 개인 것, 이들이 덧셈, 합으로 이루어진 식. 자, 기차가 이렇게 해서 덧셈 얘네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 2개가 있어요. 그죠? 상수, 항,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데 상수항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개 항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항상 수로만 이루어진 항, 상수, 항. 그죠? 그래서 수로만 이루어진 거. 문제 없어요? 수로만 이루어진 거. 개수는 발음 잘하고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X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 X의 개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2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용어는 고등학교 가서까지 그냥 계속 사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로 개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사실 1학년 때만 나와요. 그냥 고등 과정에는 당연히 자연히 이제 막 쭉 쓰는 용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차수는 뭐냐?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몇 번 곱해졌는지. 그러면 이거 x의 제곱이야. 문자 몇 번 곱해졌어? 2번이요. 그러면 차수는 몇이에요?
2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다항식의 차수는 항이 여러 개가 있어. 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전체 항의 차수는 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표 차수를 말해주면 돼. 대표 차수는 뭘까요? 가장 차수가 높은 거. 그 항의 대표 차수를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것 정리해 주고요. 그럼 1차식은 어떻게 불러줄 수 있어? 항이 여러 개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항이 1차인 것을 1차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냥 지금 선생님이 쭉 얘기했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셔야 되니까 스탑 해놓고 요거 쭉 한 번씩 여러분들이 훑어보시고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 그치? 스탑 딱 시켜놓고 요거 쫙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번 맞춰볼까? 자, 항은 우리가 2x제곱 마이너스 x3으로 3개입니다. 봐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선생님 묶어놔. 보통 이렇게 부호까지 다 앞에 딱 묶어. 얘가 기차야, 칸이야. 얘네들이 덧셈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알겠죠? 항 3개 맞아요. 마이너스 x의 차수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3이다.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는 2이다. 잘 봐봐. 자, 상수항은 3이다. 여기서 지금 말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다항식의 차수가 3인 거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문자가 곱해진 게 3개인 거 있어요? 없죠. 횟수 3개인 거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는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1차식의 계산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려갑니다. 잘 봐.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분배 법칙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포인트는 동류항에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용어야 사실.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약속이야. 자, 동류항은 뭐냐면 같은 동자를 써서 같은 종류의 항. 같은 종류라고 하면 문자랑 차수가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x라고 했고 여기 2x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거잖아요. 아니야. 똑같은 거야. 문자만 보시면 돼요. 그 문자가 같으면 돼. 근데 이런 거는 동류항 아니다. x랑 x제곱 있어. x 똑같잖아요. 안 돼. 왜? 차수가 다르잖아. 문자도 똑같아야 되고 차수도 똑같아야 돼. 그 곱해진 횟수까지 완전히 같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들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동류항끼리 더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자, 이 말은요. 우리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되니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래. 이거 뭐 적용하는 거지? 분배 법칙. 그러면 뿅뿅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20 끝.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을 나누는 거니까 분모에 쓰는 거잖아. 자, 봐봐. 15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에는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어. 요렇게 3이 분모에 있는 거는 하트가 만들어진다. 왼쪽에도 가고 오른쪽에도 한번 다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5x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시면 요거는 이거 푼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나온다. 자, 먼저 괄호 풀게요. 4x 플러스 2가 됐잖아.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찾아가시면 부호 조심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잠깐 동류항은 누구야? 동류항은 누구예요? 지금 요 녀석들이 동류항 아니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동류항 아니야? 맞지? 그냥 얘네끼리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면 몇 대일까? 우리 정수유리수 계산한 거랑 똑같아. 그냥 x 붙어있는 것 뿐이야. 그치? 2잖아. 그치? 그래서 2x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랑 10이랑 더하면 12. 동류항끼리 계산한 거야. 2랑 10 얘네들 수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은 동류항이에요. 수끼리 있는 것도 동류항이야. 자,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동류항 누구야? 얘네 xx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5x 얘네 동류항이지?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쭉 한번 포인트는 몇 개 없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들 선생님이 진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나갑니다. 우리 방정식 다들 들어보셨죠?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수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말이 어렵지. 근데 그냥 이 말이야. 등호 나와 있는 식이야. 근데 어떨 때 참이 되고 어떨 때 거짓이 되냐면 2x 플러스 1은 5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 치자.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0을 넣었어. 그럼 이거 말 돼?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0 넣으면 이게 1 되고 1이 5다. 이거 말 안 되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5가 됐는데 이거 참이 됐어. 만약에 x에다 내가 3을 넣었어. 이거 참 돼? 거짓이야. 자, 얘는 특별해. 어떤 x를 탁 넣었더니 얘가 참이 되는 거야. 다 참 되는 거 아니고 어떤 특별한 x를 탁 넣었더니 열쇠가 풀리듯이 탁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방정식이에요. 등호가 들어간 식 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냥 이거야. 그래서 해를 구하는 거는 우리 거짓이 되는 거 구할 필요 없지. 거기에 열쇠가 탁 들어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갈 열쇠, 그 x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해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항등식은 뭐냐면 뭘 넣어도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달라 보이긴 하지만 소식 똑같은 거죠. 그죠? 얘가 1을 넣어도 똑같고 1을 넣어도 똑같고 3을 넣어도 똑같고 즉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똑같은 것. 그럼 뭘 넣어도 다 똑같잖아. 그럼 이거는 항상 등식이 성립해. 그래서 항등식. 그러니까 얘는 되게 참이 되는 게 많아. 그럼 얘의 x를 구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항등식을 크게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했어요. 자, 볼게요. 골라봅니다. 다음에 방정식인 걸 방, 항등식인 걸 항 써보래. 자, 얘는 뭐예요?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그냥 계산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딱 봤을 때 방정식이죠? 얘는 뭐예요? 이거 좌변 봤더니 이거 결국 3x지. 항등식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봐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항등식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부호까지 다 똑같아야 돼. 이거 부호 다르죠?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 얘는 정리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또 좌변과 우변 똑같죠? 그럼 얘는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까지 그냥 쫙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등식의 성질만 알면 방정식, 방금 그 해를 찾는 우리 열쇠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A와 B,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 저울 생각하면 돼. 저울이 있어. 양팔 저울인데 똑같은 무게에 뭔가 올려져 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같은 무게를 더했어. 변해? 안 변해. 자, 같은 무게를 뺐어. 변해? 안 변해. 자, 그 2배를 되는 무게를 얹었어. 변해? 안 변해. 또 반을 덜어냈어. 변해? 안 변해. 이런 것들을 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눌 때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에 0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진리야. 그치? 그래서 안 돼. 분모에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A와 B가 같았는데 1씩 더했다. 그러면 이거 오라요? 뭐라요? 틀려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무게 더한 거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맞다. 자, 똑같은 수를 뺐어. 양변에. 그래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똑같은 수를 곱했어. 등식은 성립한다.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양쪽에 내가 6을 곱해볼게요. 자, 6 곱했어. 똑같은 수 곱했다. 그럼 얘는 뭐 돼? 3A가 되고요. 얘는 몇 되는 거야? 2B가 돼요. 이렇게 되셔야 되죠. 지금 이거 맞아요?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등식을 성립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파악했으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푸는 방법은 이 항이라는 용어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따로 할 필요 없어. 항을 이사하는 거거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거를 그냥 쉽게 한 번에 연결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1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1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R 했지? 얘 1차야? 네. 등호 들어갔어? 네.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얘는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1차 아니야. 문자 있어야 돼. 요거는 1차야? 2차였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없어지니까
그치.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골라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그냥 요런 거 필요 없어. 보면 돼. 등식의 성질과 이항을 이용하면 돼. 자, 볼게요. 이항은 뭐냐면 양변에다가 내가 1을 더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x라는 것은 9 이렇게 되고 x는 3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 다음 요것도 볼게요. 마이너스 5x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뿅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이항한 거야. 왜? 양변의 7을 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x라는 것은 마이너스 20, x는 4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정식 푸는 것은 그대로 등식의 성질만 잘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선생님이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거의 막 3, 4타임에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굵게 있으니 전반적인 내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